네, 안녕하세요. 교재 가지고 오셨나요? 기본서 펴세요. 입문서는 보조고 기본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기본서로 할 거예요. 입문서를 만든 이유는 기본서가 보통 12월 말에 나왔어요. 이제까지 12월 말에 기본서가 나와서 교재가 없으니까 제가 입문서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방문국에서 교재가 일찍 나와버렸어요. 기본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입문서 대신 기본서로 하는 게 더 나아요. 대신 오늘부터 우리가 이 앞에 등기의 공신력까지 했죠. 거기까지는 민법 총칙을 이해하는데 그쪽 등기 쪽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쪽은 우리 기본서보다 더 좋아요. 이 앞주까지 한 입문서 제 교재가 훨씬 좋아요. 그쪽은 보시고 나머지는 어차피 입문서 요약이니까 기본서 요약이니까 민법 총칙 파트는 이제 기본서로 할게요. 자, 기본서 한번 펴봐요. 기본서가 500페이지 정도 되죠. 5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여기 기본서의 반은 안 봐도 돼요. 여기 기본서의 반은 필요 없어요. 즉 무슨 얘기냐, 기본서를 꼼꼼히 읽는다고 점수가 나오지 않아요. 이 기본서는 30년간 기출된 모든 지문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30년 기출에는 40문제씩 30년 8문제는 틀리라고 낸 문제고요. 그 다음 중간중간 32문제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흘러가는 지문들이 많아요. 30년에 한 번 나오는 판례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아주 중요한 거 그것만 온전히 내 걸로 만들면 60점, 90점까지 나와요. 80점까지. 그러니까 기본서를 절대 혼자 읽지 마세요. 예습 절대 하지 마세요. 예습은 정 과목이에요. 예습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 민법 예습하지 마세요. 예습을 하게 되면 안 읽어야 되는 막 내용까지 읽어요. 그러면 이해도 안 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가고 시험에는 나오지도 않는데 괜히 시간 낭비예요. 그러니까 절대 예습하지 마시고요. 복습을 잘 하시는데 복습도 강의를 들으면서 자꾸 들으라겠죠. 들으면서 기본서를 읽으세요. 해당 파트만. 만약에 한 페이지에서 제가 3줄만 강의했어요. 그러면 그 3줄만 보는 거예요. 기본서에.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어요. 보면 좋지 않아요? 아니, 안 좋아요. 왜? 3줄짜리를 10번 보세요. 그 시간에. 위, 아래 17줄 볼 시간에 이 3줄짜리를 10번을 봐요. 외워버려요. 그래야 시험 문제 맞춰요. 나머지는 몰라도 시험 문제 우리 성적 봤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래서 절대 제가 하지 않은 내용 기본서는 보지 마세요.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해가 돼요. 해가. 그래서 이 중요한 걸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 것까지 읽을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절대 복습이 중요하고 복습할 때 제가 가리킨 부분만 기본서에 있는 내용 해당 파트만 읽고요. 특히 이제 제가 별을 해드려요. 별 하나부터 별 5개까지 가는데 별 친 것만 읽는 거예요. 복습. 그중 특히 별이 3개 이상이다. 3개, 5개 왕별. 그건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별 3개, 5개짜리가 정답 지문으로 떠요. 나머지는 기출되는 지문. 별 3개, 5개짜리가 정답 지문으로 떠요. 그래서 복습 잘 하셔야 돼요. 가급적 계속 강의를 들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기본서가 금방 제 거 돼버려요. 들리면 보이고요. 보이면 OX가 골라져요.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듣는 게 훨씬 좋은 민법을 점수를 잘 맞기 위한 공부 방법이에요. 자, 이제 기본서 봅니다. 민법 총칙으로 갈게요. 총칙을 보시면 어디를 보시냐면 챕터 1 이거 보이나요? 01 법률행위. 거기 한번 펴봐요. 01 법률 파란색. 왼쪽에 목차가 나와 있죠. 목차가. 이게 민법 총칙 목차예요. 자, 항상 저는 목차를 중요시하니까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배울 게 법률 행위예요. 법률 행위.
법률행위는 계약을 법률행위라고 하죠. 계약, 법률행위 필수 요소가 의사표시예요. 반드시 법률행위가 되려면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의사표시를 배우고요. 세 번째가 법률행위를 내가 하지 않고 남을 시켜서 대신하게 해요. 내 아파트 좀 네가 좀 팔아줘. 나 바빠. 이게 대리제도예요. 다음에 배울게. 법률행위는 효력이 있어야 되는데 유효해야 되는데 일정한 경우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계약이 무효. 그다음 일단 유효한데 취소해버릴 수가 있어요.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려요. 이게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 마지막 법률행위의 조건이나 날짜를 붙여요. 이게 법률행위의 조건 기한이에요. 이게 민법 총칙이에요. 민법 총칙은 법률행위를 배우는 거고 법률행위 필수 요소 의사표시 두 번째 배우고요. 법률행위를 내가 하지 않고 남을 시켜서 합니다. 대리제도 배우고. 법률행위가 무효 취소되네요. 무효 취소. 법률행위의 조건 달고 날짜 붙여. 결국 법률행위. 그중 법률행위 무효 취소 이걸 배우는 거예요. 결국은 얘를 배우는 거예요. 정상적인 법률행위는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문제 있는 법률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계약이 무효가 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결국은 이 무효 취소는 교과서상은 네 번째 동네에 있지만 법률행위에서 무효 취소 나오고요. 의사표시도 무효 취소 나오고요. 대리도 무권 대리로 하면 본인에게 무효가 돼요. 무효 나오고요. 여기서도 조건에서도 무효 나오고요. 결국 민법 총칙은 10문제가 나오는데 무효 취소가 나와요. 무효 취소.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게 무효 취소예요. 앞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무효 취소를 이제 계속 우리는 접할 거예요. 자, 법률행위 전 단계에서 잠깐 배우는 게 있어요. 이게 권리 변동 파트인데 이 파트는 시험에 직접적으로는 잘 안 나와요. 10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나오는데 이 파트는 간단히 보고 넘어가야 돼요. 시험에는 잘 안 나오지만 기초 우리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잠깐 언급할게요. 권리가 변동된다는 것. 자, 그래서 이제 페이지를 넘기는 거예요. 왼쪽 목차 있죠? 법률행위 나오고 2장이 법률행위. 그 다음 의사표시. 법률행위 대리. 무효 취소. 조건기한. 그래서 2장부터 6장. 이게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고 그 전에 권리변동 제1장이 살짝 나오죠. 목차는 이렇게 구성돼. 이제 넘겨버려요. 자, 넘깁니다. 기본서 보는 요령. 다음 페이지 넘기니까 뭐 이상한 요약본식으로 이렇게 돼 있죠. 봐봐요. 다음 페이지에. 이거 보지 마요. 절대 보지 마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볼 필요 없어. 이건 나중에 공부가 완전히 됐을 때 봐야 이해가 가요. 그냥 처음에 절대 보는 거 아니에요. 언제 보느냐? 나중에 어느 정도 내가 내용을 한 2, 3수는 돌아서 그러면 보여지는데 아마 볼 일이 없을 거예요. 3, 4월까지 기본서 하다가 제 요약집으로 가버릴 거니까 안 봐도 돼요. 자, 넘어가요. 자, 페이지 한 장 넘겼어. 페이지가 31페이지가 오른쪽이니까 왼쪽은 30페이지 나오죠. 자, 30페이지를 펴요. 여기가 권리 변동 첫 번째 이제 법률행위 전 권리 변동을 배우는 거예요. 목차를 볼게요. 법률관계의 이런 거 읽지 마요. 아무 도움 안 돼요. 탈락. 02번 권리 변동 나오죠. 권리 변동 괄호 열고 뭐 법률 효과란 말이 있고 나머지 볼 필요 없고요. 여기 이제 설명 들어갈게요. 목차 크게 봅니다. 1번이 권리 취득이 있고 오른쪽이 변경 2번 파란색이에요. 큰 목차 권리 변경이 있고 다음이 권리의 소멸 상실 있죠. 다음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버리면 이게 권리 변동의 세 가지 모습이에요. 세 가지 모습. 발생, 변경, 소멸. 자, 30페이지로 다시 옵니다. 발생의 모습 취득. 거기 원시 취득 1번 1점 원시 취득. 오른쪽 승계 취득 있죠? 이걸 볼 거예요. 오늘은 이것만 봐요. 나머지는 거의 안 나와요. 자, 이제 흑판 설명 들으세요. 갑 소유 아파트를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을 통해서 팝니다. 5억을 받고 팔죠.
을은 이 갑 소유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했죠. 자, 그러면 계약서 썼고 돈 다 줬어요. 자기가 키 받아서 인도받고 얘 집 들어가서 1년을 살았어요. 예, 소유권 취득했어요? 소유권 취득 못해요. 지가 아무리 5년 살아도 소유권 취득 못해요. 얘는 소유권을 자기가 취득하려면 반드시 우리 법 규정에 따라 등기쳐야 돼.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됐다는, 갑 소유권이 나에게 이전됐다는. 이쪽은 좀 불리해요. 자리가 제가 오른손잡이라 이쪽 자리가 좋아요. 아셨죠? 안 보이잖아. 그런다고 제가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화면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쪽이 좋아요. 이쪽이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쳤을 때 비로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러면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고 매매 계약 플러스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하면 갑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된 거예요. 이걸 이전적 승계 취득 그래요.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갑에게서 이전됐죠. 승계 한짝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갑 소유권을 내가 승계받은 거예요. 이게 이전적 승계 취득하는데, 자, 그러면 얘는 등기 치니까 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했죠. 취득이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했다. 그러면 을의 소유권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갑은 이제는 소유자가 아니죠. 얘는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그래요. 객관적 모습으로는 소유권이 소멸한 거죠. 그래서 을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고 상대적으로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고, 객관적으로 하늘에서 봅니다. 이 아파트 소유자가 갑에게서 을로 변경됐네요. 하늘에서 보니까 이 아파트 소유자가 이제 갑에서 을로 바뀌었네. 이게 변경이에요. 이게 권리 변동의 세 가지 모습이에요. 발생, 변경, 소멸. 내 입장에서 보면 취득, 상실, 변경. 그래서 발생은 취득이라는 용어가 같고 소멸됐다는 것은 갑 입장에서 보면 소유권을 상실했죠. 자, 이게 권리 변동의 세 가지 모습이에요. 세 가지 모습. 이제 취득이 중요해요. 취득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소유권과 같은 권리를 처음으로 취득했네요. 이게 원시 취득. 그다음 방금 얘기했던 처음으로 취득한 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산 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사서 승계받았다. 원시 취득 반대말 승계 취득. 원시 취득이 뭐냐? 갑이 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전원주택 퇴직하고 시골 가서 이쁜 2층짜리 전원주택을 똑딱똑딱 건물 올렸죠. 그러면 없던 건물이 새로 태어났죠. 소유권이 처음 태어났네요. 이게 처음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했다. 처음 시자요. 그래서 여기는 시험이 10년에 한 번 나오는데 이해가 나와요. 건물 신축.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이 소유권 취득은 소유권이 처음 태어났죠. 건물이 처음 태어났으니까 원시 취득. 자, 승계 취득. 타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어받습니다. 매매 계약을 통해서 갑 소유권을 승계받았죠. 그래서 승계 취득은 종류가 두 개 있는데 오늘은 하나만 해. 이전적 승계. 갑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됐네요. 자, 이전적 승계 취득인데 갑 아파트를 내가 매매 계약을 통해서 사서 넘어왔습니다. 이 형태가 있고 한 가지 형태가 더 있어요. 갑이 이쪽 아니에요. 건물을 전원주택을 신축해서 한 10년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망이라고 해요. 사람이 죽으면 자기 상속인, 정당한 상속인에게 자기 재산이 모두 상속돼요. 상속받는 사람을 상속받는 사람에서 상속인. 자, 상속이 계시대요.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이 개시됐다는 얘기는 얘가 아들이라고 해봐요. 자기 아버지가 가진 이 아파트 한 채뿐만 아니라 이분이 다주택자예요. 아파트가 5채 있었어요. 5채 모두 소유권이 그대로 이전돼요. 그래서 아버지 소유권이 자식 갑다시 상속인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돼요. 그러면 매매를 통해서 아파트 한 채 산 을이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은 갑다시나 소유권을 이전받았죠. 그래서 매매든 상속이든 이전적 승계예요. 생각해야 돼요. 무조건 외우지 말고 민법은. 아버지 소유권이 자식에게 이전됐고, 그러니까 갑다시가 이 아파트 한 채뿐만 아니라 5채 전부 아버지 재산 모든 권리를 취득해. 그중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니까 소유권 취득. 그러면 매매계약과 상속은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을은 갑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5채 중 한 채만 콕 집어서 매매계약에서 소유권 취득했죠. 이걸 특정승계 그래요. 콕 집어서 소유권을 승계받았다. 특정했다 그거예요. 5채 중 한 채 콕 콕 집어서 소유권 승계받았죠. 콕 집었다. 특정승계. 하지만 상속은 아파트 이거 한 채만 오는 게 아니라 다 포괄적으로 승계됐다 그래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권이 다 승계됐어요. 심지어 다 아시다시피 채무, 빚까지 상속받아요. 권리뿐만 아니라 모든 채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됐다. 포괄 승계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러면 을은 매수인이죠. 얘는 상속인이죠. 여기다 인자를 붙여버려요. 상속인을 포괄 승계인이라고 하고 매수인을 특정 승계 인자를 같이 붙여주면 돼요. 앞으로 이 용어가 가끔 나와요. 특정 승계인, 포괄 승계인. 그러면 특정 승계인은 매수인을 말하는군. 포괄 승계인은 상속인을 말하는군. 포괄 승계받은 사람, 콕 집어서 승계받은 사람, 매수인을 기억하세요. 특정 대신, 정 대신 특별 승계인이라는 용어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 승계, 특정 승계 같은 말. 결국 갑 소유권이 매매를 또 이 그림을 기억하세요. 저는 그림으로 가르쳐요. 그림으로 이해하면요 되게 편해요. 내용으로 하는 것보다 기억력이 훨씬 이해도 잘 되고요. 기억력도 오래 가요. 이 그림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 흑판에 집중하라는 얘기 책 보지 말고 흑판에 집중해. 이 그림이 내 포토 영상에 박혀요 나중에. 그래야 산책할 때 내 강의를 들을 때 이 그림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흑판을 보지 않아도 듣는 것만으로도 흑판을 보는 내 영상의 흑판이 보여요. 이 공부 방법이 굉장히 좋아요. 그림으로 하는 게. 어차피 우리 시험은 가불비용으로 나와요. 민법은 사례 문제가 12문제에서 14문제 정도 나와요. 평균 12문제 나와요. 가불비용으로 나와요. 사례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이론을 가불비용만 쳐넣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가불비용으로 공부하면 12문제에서 15문제까지 나오는 사례 문제가 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12문제에서 15문제면 엄청난 거예요. 사례 문제. 누구는 사례 문제 어려워. 그럼 평소에 사례로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이론으로만 하고 교과서만 읽고. 그러니까 사례가 겁나지. 근데 평소에 가불병으로 공부해버리면 우리 시험에 12에서 15개나 나오는 사례 문제가 절대 겁나지 않아요. 왼쪽에 빨리 그려버리면 돼요. 가불병. 평소에 익숙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영상을 딱 찍는 거예요. 갑으로부터 매매를 통해서 을이 샀다. 매매계약. 콕 집어서 아파트 한 채만 샀네. 특정승계. 갑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들 갑 다시예요. 상속인은 아버지가 가진 모든 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받는다. 특정승계, 포괄승계. 이 용어만 아시면 돼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게 권리변동의 3가지 모습.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되고 권리가 소멸하고. 사람으로 따지면 태어나고 커가고 죽는 거예요. 권리가 태어나고 자라나다가 커가다가 죽는 거예요. 자, 발생을
권리 주체 갑 입장에서 보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하고요. 소멸했다는 얘기는 내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상실한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취득. 이 세 가지 모습 중 우리 시험에 10년에 한 번 나오는 게 이 취득의 모습이에요. 취득은 소유권이 처음 취득했습니다. 남으로부터 승계받은 게 아니에요. 승계의 반대말이 원시 취득이에요. 얘가 나와요. 건물 신축. 이해봐요. 똑딱똑딱 건물 올리니까 이 건물의 소유권은 처음 태어난 거죠. 그래서 원시 취득. 애우지 마시고. 그렇지. 소유권 처음 태어났네? 처음 원시 취득이겠네. 이해버리면 돼요. 절대 민법을 막 애우려고 하지 마. 한 번만 생각하면 돼요. 승계. 누군가로부터 소유권을 이어받았네. 승계 취득. 갑 소유권이 나한테 이전됐네. 아버지 소유권이 나한테 이전됐네. 이전적 승계. 단어에 다 나와 있어. 법은 단어를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이 단어를. 소유권이 갑에게서 나에게로 이전됐네. 매매계약을 통해서. 특정 승계.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버지 소유권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나한테 이전됐네. 포괄적으로 이전됐네. 포괄 승계. 깊게 한 번만 이해하면 이 그림 보면 콕 집어서 넘어갔어. 매매 특정. 포괄적으로 다 넘어왔어. 이전된 건 맞는데 포괄 승계. 한번 생각하면 돼요. 나중에 또 듣고 하면 어차피 잘 나오지도 않아요. 이쪽은. 이게 권리변동의 세 가지 모습 측면이고 하나를 더 봐야 돼요. 권리변동이 일어나는 원인. 권리변동, 법률행위 전 단계에서는 권리변동의 세 가지 모습, 발생, 변경, 소멸. 권리변동이 일어난 원인, 이 두 번째. 동네가 두 개예요. 권리변동의 원인, 새로 씁니다. 제가 내년 시험 10월 전까지 갑 소유 아파트들에게 매매로 팔았습니다. 이걸 몇 번 쓸까요? 수천 번 써요. 진짜 이거 탁 하면 요즘 PPT 많죠? PPT 요즘 강의 PPT가 이제 대세더라고. 저는 PPT 안 좋아해요. 쓸 거야. 팔이 아파도. 왜 그러냐면 PPT로 탁 쳐버리면 갑을병을 못 그려요. 그거 PPT 하려면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니까 아무도 그런 건 PPT로 안 하고 이론만 딱 띄어. 이런 것도요. 한 화면에 나오죠? 안 좋아요. 책 보지 왜 PPT를 봐. 책 보지. 써야 돼요. 하나씩 생성돼야 돼요. 그런 PPT는 좋아요. 하나씩 생성되는 그런 건 괜찮은데 내용이 7개가 딱 나온 PPT 있죠? 대부분 그렇게 지금 PPT 강의를 그거 안 좋아요. 그냥 하나씩 설명하면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PPT는 안 쓰려고요. 근데 대세가 그러면 나중에 PPT로 갈 것도 같은데 안 좋아요. 그냥 이렇게 그리는 게 좋아. 특히 저는 갑을병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저랑 PPT는 안 맞아요. 자, 어찌됐든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하니까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소유권 취득, 을이 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결과예요. 소유권 취득이라는 결과.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인과의 법칙이라고 해요. 얘는 뭘 해서 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했나요? 을은. 등기했죠. 그 전 단계. 그렇죠. 이게 먼저였지. 을이 나 저 아파트 사고 싶어. 저쪽 아파트값 오를 것 같아. 그래서 사야지. 맘만 있으면 감이 떨어져요? 저 감 먹고 싶다. 하루 종일 쳐다봐도 감은 떨어지지 않아요. 못 먹어요. 행동에 나서야 돼. 의사가 있으면 속마음만 가지고는 절대 결과는 발생하지 않아요. 행동에 나서야 돼. 내 의사. 네 아파트 사고 싶어. 나한테 팔아. 이 속마음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행동했죠. 이게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예요. 법률 행위 별거 아니에요. 행위는 행동한 거예요. 행동. 우리 행동했습니다. 어떤 행동? 계약했죠. 계약서 썼어요. 행동을 법에서는 법률 행동하기가 말이 이상하니까 법률 행위라는 좀 고상한 말로 행동자를 위자로 바꿔버린 것 뿐이에요. 이게 법률 행위예요. 법에 의해 규율된 행위. 근데 이 법률 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의사 표시가 있어야 돼요. 이게 특색이에요. 똑같은 의사가 있다고 해서 다 법률행위로 보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신축이에요. 나 2층짜리 멋진 전원주택 올리고 싶어. 의사 있죠? 의사 있어요. 그런데 표시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건물을 지었어요. 똑같은 건물 짓는 행동은 했어요. 의사도 있었고. 하지만 건물 신축한 행위를 법률 행위라고 하지 않아요. 똑같은 행동했죠. 신축 행위. 하지만 법률 행위가 아니에요. 왜? 의사 표시가 없어요. 이걸 나중에 사실 행위라고 해요. 같은 행동인데 법률 행위가 아닌 사실 행위고, 사실 행위는 법률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속마음인 의사가 겉으로 표시된 의사 표시가 법률 행위의 필수 요소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이라는 결과를 일으킨 원인이 바로 매매 계약이에요. 계약은 법률 행위라고 하니까 결국 법률 행위를 통해서 얘가 소유권 취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어요. 이게 원인, 법률 행위가 원인, 그 결과 소유권 취득이죠. 물론 등기는 물권 행위, 매매 계약은 채권 행위, 이 두 개가 결합돼서 법률 행위가 된 거예요. 근데 통상 이건 빼고 그냥 매매 계약, 채권 행위, 법률 행위니까 법률 행위는 채권 채무가 발생한다. 법률 행위 행동하니까 채권 채무가 발생했네. 채권 행위. 등기하니까 소유권이라는 물권이 발생했네. 물권 행위예요. 결국 이 등기가 물권 행위, 법률 행위예요. 같은 거예요. 결국 그냥 이건 생각하지 마시고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하니까 내가 소유권 취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구나. 자, 이 법률 행위를 법에서 법률 요건이라고 해요. 이 단어 자체가 시험에는 절대 뜨지 않아요. 그래서 가볍게 듣기만 해요. 요건을 갖추면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고요. 자, 법률 요건, 법률 행위 했죠. 법률 행위 계약했어요. 매매 계약했어요. 우리 갑 소유권을 취득해서 계약을 하니까 권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법률 효과는 권리가 발생했네요. 이 권리는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했죠. 요건을 갖추니 효과가 발생했다. 효과, 효력, 힘. 법에서 힘은 항상 권리 의무라겠어요.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했네요.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죠.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을은 이놈이에요. 이걸 이론으로 푸는 거예요. 을은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하니까 소유권 취득이라는 권리가 변동됐네요. 그중 취득의 모습. 그래서 이 권리 변동의 원인, 이게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권 취득이라는 권리 변동의 원인은 법률 행위에서 한 거예요. 이 법률 행위는 반드시 의사 표시가 필수 요소죠. 그래서 법률 행위는 당사자의 의사로, 당사자가 원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의사대로. 하나 봅니다. 이번에는 저 그림이에요. 돌아가셨어요. 갑다씨한테 상속이 계시대요. 아버지 모든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그러면 갑다씨 아들은 상속인이죠. 상속인은 평소에 아버지 재산 상속받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자기는 독립심이 강해서 아버지, 저 아버지 재산 상속 안 받을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사회에 기부하고 가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 얘는 상속받을 의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상속받아요. 왜? 법이 뭐 그래요? 야, 갑다씨, 너 자식이지? 상속 1순위 맞네? 엄마하고 공동 상속해. 저 싫은데요? 저 상속받을 생각 없는데요? 그래도 상속받아요. 당사자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얘는 민법, 상속법 규정에 따라 법률 규정, 즉 민법 규정에 따라 아버지 모든 재산을
소유권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이게 민법이 좋은 게 다 반대예요. 다 반대. 그래서 상속을 통해서 갑다시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지 의사에 의해서 취득한 게 아니라 법이 취득하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 상속인 갑다시의 권리 변동 원인은 법률 규정이에요. 결국 갑다시의 소유권 취득이라는 권리 취득, 을의 소유권 취득이라는 권리 취득은 권리 변동은 그 원인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을은 행동했죠. 법률행위. 얘는 행동 안 했어요. 의사도 없어요. 하지만 법이 상속받으래요. 법률 규정. 그래서 권리 변동의 원인은 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법률행위, 하나는 오른쪽에 쌍두마차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그래서 소유권 취득이라는 권리 변동이 일어난 원인은 두 가지. 앞으로 우리가 계속 듣는 단어가 이거예요. 법률행위, 법률 규정. 법률 규정. 당사자 의사하고 상관없어요. 법이 정해서. 법이 정한 대로 효과. 이건 당사자 의사의 효과. 이게 권리 변동의 원인에 관한 두 가지 쌍두마차. 법률 행위, 법률 규정이 어마무시하게 앞으로 들을 거고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자연스럽게. 법률 행위, 법률 규정. 행동하니까 소유권 취득했네. 얘는 나 행동 안 했어. 근데 법이 나한테 뭐 그래요? 소유권 취득이라는 결과를 준 거죠. 원인 대 결과. 요건 대 효과. 앞으로 우리는 요건, 효과 교과서 보면서 계속 봐요. 어느 한 테마가 있으면 목차가 어떻게 구성되냐면 1번 의 및 성질, 2번 성립 요건 쭉 나오고 3번 효력, 효과, 4번 적용 범위, 5번 다른 제도와의 관계. 그딴 식으로 목차가 구성돼요. 그래서 요건을 갖추면 힘이 생기죠. 요건 대 효과 앞으로 계속 우리가 볼 거예요. 마찬가지 법률행위 하니까 소유권 취득했네.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법이 소유권 취득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법률행위, 법률. 결국 지금까지 한 거 요약할게요. 권리변동은 법률행위 전 단계에서 살짝 볼 파트예요.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 내년 1월 기본 들어가죠. 그때는 안 할 거예요. 안 하고 5월 달에 마지막 정리할 거예요. 그 정도로 안 중요해요. 기초가 되기 때문에 했을 뿐이에요. 권리변동의 세 가지 모습.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네요. 변경되네요. 소멸하네요. 발생, 변경, 소멸. 발생은 취득, 소멸은 상실. 내 입장에서 취득한 거고 잃은 거고. 권리변동이라는 원인, 차라리 이게 더 중요해요. 권리변동이라는 원인 두 가지. 법률행위, 법률규정. 그러면 끝이에요. 자, 이제 교재 통해서 정리할게요. 권리변동 30페이지 왼쪽 권리취득이 있죠. 원시취득이 있고 오른쪽 승계취득이 있고. 앞으로 이 교과서를 어떻게 복습하실 것이냐. 제가 밑줄 칠한 데를 밑줄을 치시고 별표하라는 데를 별표하고 밑줄 치고 별표 된 데만 읽어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굳이 읽을 필요가 없어요. 자, 원시취득 처음 시자죠. 자, 건물 신축 맨 첫 번째 줄 맨 오른쪽 있죠. 건물, 자 신축, 건물 신축, 신축의 밑줄. 건물 신축했죠. 그러면 소유권이 처음 태어났죠. 원시취득. 거기에 별 하나 들어가요. 건물 신축. 시험에 나와요. 건물 신축은 원시취득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별 하나 들어가요. 나머지는 보지 않습니다. 자, 오른쪽 승계취득. 승계취득은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승계받는 거. 제목 자체에서 느낌만 가져버리면 돼요. 밑에를 막 읽을 필요 없어요. 자, 이전적 승계가 있습니다. 이전적 승계. 말 그대로 또 제목만 봐요. 이전되는 거죠? 이전되는 거요. 다시 두 개. 특정 승계, 포괄 승계. 자, 콕 집어서 넘어가죠. 매매. 얘 있죠? 첫 번째 줄 오른쪽 매매만 밑줄 하는 거예요. 매매만.
그 다음 포괄승계 첫 번째 좀 배웠죠. 상속 있죠. 상속만 밑줄이요. 상속만. 그래서 앞으로 보실 때 나머지는 제가 읽었으니까 한번 읽을 수는 있어요. 자, 예를 들게요. 원시취득 한번 가봐요. 복습하실 때 원시취득 그러면 눈이 건물 신축 이렇게 가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분명히 읽을 거야. 첫 줄은 읽어도 돼요. 타인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새롭게 권리 취득하는 경우. 뭔 소리야. 타인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새롭게 권리 취득하는 경우. 이게 승계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읽지 말라고. 시험 안 나와. 괜히 머리만 아파 읽으면 교과서는. 시험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밑줄 친 데만 봐요. 우리 시험 문제를 풀려면 원시취득 제목만 뚫어지 버려. 처음시. 아, 소유권 처음 태어났네? 그렇게 밀어버리는 게 훨씬 쉽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건물 신축. 이걸 내 거로 만들어야 돼. 아, 건물 신축은 건물 지었어. 그러면 전에 없던 소유권이 새로 태어났네? 처음 소유권 취득했네? 원시취득. 이걸 내 거로 가져가야지. 타인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새롭게 권리를 이게 뭔 말이지? 시간만 낭비하고 시험 푸는데 아무 도움도 안 돼요. 그래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기본서는 머리만 아프지 시험하고 아무 상관없는 지문들이 너무 많아요. 다음에 선의취득 또 읽지 마요. 선의취득은 시험에 절대 안 나와요. 동산이라. 그러니까 절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시효취득은 중요해요. 하지만 이건 한 바퀴 돌고 할 거예요. 3월 달에, 5월 달에. 그때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시효취득, 무주물 선점, 유시물 습득, 매장물 발견, 부합, 혼화, 가공 이렇게 읽어버리면 안 된다. 복습하실 때. 왜? 아니 읽었더니 무주물 선점은 뭐야? 유시물 습득은 뭐야? 매장물 발견은 뭐야? 부합은 뭐야? 혼화는 뭐야? 가공. 시험에 안 나와요. 이 뒤쪽은. 무주물 선점 이건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한 바퀴 돌아야 돼. 아직 시효취득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읽으면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란 얘기요.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그래서 복습하실 때 제가 밑줄 신축하고 별 하나 했잖아요. 그럼 그것만 딱 보고 건물 신축이 온전하게 이해해야 돼. 건물 올렸어? 생각해야 돼. 민법은. 이 건물 소유권은 처음 태어났네? 원시취득. 이걸 깊게 내 걸로 만들란 얘기예요. 나머지는 보지도 마시고. 물론 시효취득은 중요해요. 하지만 나중에 할 거예요. 한 바퀴 돌고.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마시고 나 한번 읽어볼래. 제발 그러지 말아요. 제발. 나중에 제가 또 밑줄 그으면 그때 하면 충분해요. 오케이. 자, 오른쪽 승계취득도 굳이 읽으실 필요 없어요. 타인 권리에 기초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읽으면 이건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가요. 근데 굳이 상관없어요. 읽지 말아요. 그러면 또 읽어볼까요? 승계취득은 타인 권리에 기초하여 권리를 취득하므로 무권리자로부터의 권리 취득이 인정되지 않고 그 권리에 있는 제한이나 하자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제한이 없는 원시취득과 구별된다. 뭔 소리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뭔 소리인지 알아요? 어렵잖아. 읽지 말라고요.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얘기할 거고. 이거 승계취득의 법리인데 승계취득의 법리 제가 이 앞에 잠깐 언급했죠. 그 설명으로 충분해요. 이런 거 읽지 마시라니요. 그냥 복습하실 때 막 다 읽는 거요. 굳이 하지 말아요. 머리만 아프고 시험에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제가 복습하는 요령을 알려드리기 위해 읽은 거예요. 읽지 마요. 읽지 마요. 제가 읽지 않은 파트는 절대 읽지 마요. 제가 밑줄 그으세요 하지 않은 부분은 읽지 말아요. 자, 이전적 승계, 특정 승계 매매만 봐요. 그 옆에 또 증여도 보는 거야. 보지 마요. 증여는 우리 시험법이 아니어서 절대 안 나와요. 자, 포괄승계. 제가 상속만 밑줄 그었죠. 포괄유증 회사합병 보지 마요. 이거 회사합병 상법이 왜 나오고 포괄유증은 상속법이라 우리 시험에 절대 안 나와요.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7회 때 나오고 예전 나와요. 요즘은 안 나와요. 우리 시험법이 아닌 거 15회 이유는. 그러니까 모든 기본서가 다 쓸데없는 게 너무 많아요. 포괄유증 회사합병 아예 삭제해야 되고요. 특정 승계 매매만 나야고 증여는 저희가 만약 기본서를 쓴다면 이런 건 다 삭제해. 아예 기본서에서. 우리 시험법이 아닌 건 굳이 늘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 나왔다고 넣은 거예요. 예전 호랑이 담배 피던 3회, 5회, 8회 그딴 때는 나와요. 포괄유증 합병. 안 나와요. 15회 이후에는. 나와도 정답 지문도 아니고. 그래서 기본서를 읽지 말라는 거예요. 안 해도 될 걸 너무 많이 읽게 만들어 기본서가. 기본서가 너무 양이 많다는 얘기예요. 예전 기출을 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기출까지 다 반영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밑줄 치지 않은 부분은 정말 읽지 마시고요. 특정승계 매매가 콕 집어서 넘어오니까 특정승 이걸 온전하게 자기꼴을 만들어요. 왜? 이건 시험 여기서 10년에 한 번 나오는데 이 파트에서 매수인은 매매는 특정승계다. 이건 나올 수 있어요. 10년에 한 번 나온다면 상속 포괄승계 이건 나중에 계속 나와요. 이건 아셔야 돼. 상속인은 포괄승계인이다. 이 용어를 알기 위해서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관계가 되니까 아셔야 돼. 그래서 밑줄 친 것만 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습니다. 설정적 승계 이것도 알아야 돼요. 하지만 아직 우리가 물권법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건 한 바퀴 돌고 나중에 하면 그냥 이해돼 버려요. 지금 굳이 미리 달릴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습 요령 제가 먼저 흑판에 설명하고 교재하면서 확인시켜 드리고 밑줄 그으세요. 별 하세요. 밑줄 그어지고 별 친 것만 뚫어지게 보고 자기 걸로 만들어요. 앞으로 계속. 그래서 절대 읽지 않습니다. 다른 쪽. 시험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머리만 아프고 오히려 해를 끼쳐. 포괄유증 회사병 이런 거 읽으면 오히려 해를 끼쳐요. 하지 않을 것을 읽고 스트레스만 받잖아요. 나오지도 않는데. 오케이. 다음 페이지 이제 가요. 권리변동의 원인 봅니다. 32페이지. 권리변동이라는 원인 이걸 법률 요건이라고 그러죠. 제목이 중요해요. 목차가 차라리. 자 밑에 법률 요건 1번 파란색 법률 요건이 있죠. 자 권리변동의 원인 밑줄 긋습니다. 양가로 1번에 권리 가로 열고 권리변동 있죠. 거기서부터 밑줄죠. 권리변동 밑줄 원인 권리변동을 일으키는 발생케 하는 원인 권리변동의 원인 거기만 밑줄 긋고 권리변동이 일어나는 원인 이걸 법률 요건이라 한다. 그래서 밑줄은 제목이 법률 요건이죠. 제목이 파란색. 그러면 1번은 어떻게 하느냐? 법률 요건 제목을 먼저 보는 거예요. 법률 요건이 뭐냐? 권리 변동을 발생케 하는 원인. 그러면 어디를 밑줄 긋냐? 권리 변동 원인. 이것만 밑줄을 긋는 거야. 굳이 발생케 하는 것까지 밑줄을 그을 필요가 없어요. 법률 요건이란 것은 권리 변동의 원인이구나. 이것만 내 걸로 만들면 돼요. 자, 양거래 2번이 중요해요. 법률 요건 일단 읽어요. 밑줄 긋지 말아요. 제가 밑줄 그으란 데만 그어요. 법률 요건은 당사자의 의사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와 당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률 규정에 따라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규정 두 가지가 있다. 자, 그러면 이 양가로 2번에서 어디를 내가 밑줄 긋고 싶어요? 어디를? 한번 생각해봐요. 생각해봐야 돼. 키워드 잡아내는 훈련이에요. 어디를 밑줄을 긋고 싶어?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 행위 밑줄, 법률 행위 밑줄, 법률 규정 밑에, 법률 규정 밑줄. 이게 키워드야. 법률 행위, 법률 규정. 법률 요건에 이 두 가지가 있죠? 우리 제목이 법률 요건이죠. 파란색. 이 법률 요건에는 두 가지가 있어. 법률 행위, 법률 규정. 이게 키워드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알아야 될 것. 법률 행위는 앞에 설명했죠. 의사대로. 당사자의 의사대로 밑줄. 이제 법률 행위에 관한 설명이에요. 당사자의 의사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구나. 법률 행위. 그 다음 밑에는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밑줄.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 규정에 따라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규정. 그래서 법률 요건은 권리 변동의 원인이죠. 이걸 하는 거예요.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 여기 설명했죠. 봐봐요. 소유권 취득 어려워. 권리 변동이란 말은 뜬구름이에요. 그래서 권리 변동 거기다 소유권 동그라미하고 취득을 딱 써놔요. 소유권 취득을 하게 한 원인. 변동을 소유권 취득으로 바꿔서 이해하세요. 권리 변동의 소유권 취득 그걸 쓰세요.
아하,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게 한 원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매매계약과 같은 법률행위, 하나는 상속과 같은 법률규정. 따라서 법률행위의 여백에 이걸 쓰는 거예요. 매매계약. 법률행위에 그 여백이 있죠. 매매계약. 그다음에 법률규정은 밑에 법률규정 밑에 여백에 괄호 열고 상속. 법률규정은 대표주자가 상속이에요. 법률규정하면 상속 생각하시고 법률행위는 매매계약. 아하, 을이 매매계약을 통해서 소유권 취득을 했군. 아하, 갑다시가 상속받았군. 결국 이 양괄호 2번 세 줄이죠. 이 세 줄짜리에 대한 설명이 이거예요. 이 한 판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 세 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설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세 줄을 보고 당사자의 의사대로 법률효과 발생하는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 규정에 따라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법률규정.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교과서를 읽고 몰라요.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돼요. 설명을. 자, 흑판 봐요. 이 양괄호 2번은 별 2개 하세요. 가장 기본이니까 법률행위, 법률규정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법률행위, 별 2개 들어가시는데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봐봐요. 이 그림을 기억하세요. 이 그림이 권리변동의 모습, 권리변동 원인을 다 포괄해요. 이 그림하고 저 그림하고 같은 그림이에요. 갑소유 아파트를 머리 영상으로 이 그림이 찍혀야 돼요. 갑이 을에게 팝니다. 매매계약 통해서 파죠. 자, 소유권이 이전됐죠. 등기치니까 이전적 승계. 소유권 취득의 원인은 계약했네. 이 매매계약을 법률행위라고 한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필수 요소니까 얘는 지 원한 대로, 의사대로, 원한 대로, 의사대로 취득 법률행위. 이번에는 아버지가 죽었어요. 갑다시한테 상속이 개식됩니다. 갑다시는 상속을 통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상속받아요. 소유권 취득했죠.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아버지에게서 자식에게로 똑같은 이전적 승계. 똑같이 이전됐어. 하지만 다른 게 매매계약은 아파트 한 채만 콕 집어서 왔다. 특정 승계. 하지만 상속은 모든 재산이 포괄적으로 승계됐다. 포괄 승계. 자, 상속은 얘 의사하고 전혀 상관없이 법이 정당한 상속 1순위네요. 당신 상속 받으세요. 당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소유권 취득이라는 결과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취득, 갑다시의 소유권 취득의 원인은 계약서 쓴 게 아니죠. 아버지랑 법률 규정에 따라. 그래서 을이나 갑다시의 소유권 취득이라는 권리변동의 원인은 을은 매매계약 법률행위, 갑다시는 법률규정. 그래서 권리변동의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 내가 원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법률행위하고 아니야 나는 원하지 않았어. 그런데 법이 나한테 뭐 그래. 법규정, 법률규정. 요건을 갖추니까 효과가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시험은 법률행위, 법률규정. 직접적으로 시험에 안 나와요. 기초공사일 뿐이에요. 그래서 1월달, 3월달에 이제 안 해요. 이 파트는 바로 법률행위로 이제 1월달부터는 가버릴 거예요. 중요한 게 얼마 많은데요. 중요한 게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해. 기초공사 입문 때니까 해요. 자, 그래서 결국 오른쪽 법률 사실 보지도 마시고요. 준법률행위 아직 볼 때 아니야.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하면 해당 파트에서 봐버리면 돼요. 보지도 마요. 오른쪽. 제가 밑줄 긋지 않은 데는 절대 보지 않는다. 오른쪽에 눈길도 주지 마요. 자, 이제 법률행위 목적으로 갈 거예요. 10분간 쉬고.